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굳게 닫혀있는 상황인데요. 모두가 이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캐나다 국경국인 CBS의 캐나다 보더 서비스 에이전시의 새로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상당수의 동물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오고 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국립야생동물 주간을 맞아 캐나다 국경국은 해시태그 프로페설즈데이, 즉 지난해 캐나다 국경국 관계자들이 접한 흥미로운 캐릭터들이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게재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사진 중 하나는 CBSA 데스크에서 체크인하는 여우의 모습인데요. 마치 목적을 가지고 국경을 넘는 듯한 모습에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진은 2020년 11월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를 방문하고 싶어 했던 사랑스러운 아기 곰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긴급 제재에 들어갔으나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으로 여행을 꼽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BC주 보건당국의 입장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순 없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처럼 이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보건 명령을 내리지 않아 확산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BC주 정부는 주 비상 사태가 유지되는 한 퀘벡주처럼 통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행정명령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논의하여 BC주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최대한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잡아내리게 된다며 건강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진다고 무작정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순 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연초준 호건 주지사는 여행 금지령에 관해 비필수적 여행 자체를 못하게 금지할 순 없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연방정부 역시 비필수적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여행을 간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을 선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호텔 의무 격리 및 비용 본인 부담 등 제도적으로 여행 수요를 줄이는 방식을 택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3주짜리 긴급 제재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보는 비즈니스를 위해 5천만 불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 서킷 브레이커 비즈니스 구제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BC주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식당, 바, 양조장, 와이너리, 헬스장 등 이번 제재의 피해를 받은 1만 4천여 업체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혜 대상 업체는 임대료, 보험료, 임금 유지비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1만 불 이하의 일회성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업체가 받는 보조금 액수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존 호건 BC주 주지사는 해당 제재가 요식업계 및 주류업계에 많은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며 이 보조 프로그램으로 영향을 받은 업체들이 코로나19 여파를 견딜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성명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 1일 이후부터 운영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해당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BC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C주 정부는 3월 말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해 긴급 규제를 발표했으며 4월 19일까지 식당 및 주점 내 식사 금지, 헬스장 중지, 실내 종교 집회 금지 등 여러 제한을 걸었습니다. 긴급 규제 비즈니스 구제 보조 프로그램 정보는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녹색당이 현 BC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C주 녹색당은 BC주 주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현재 적용 중인 방역 조치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라며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조정하여 코로나19 제3차 유행을 막아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BC주 녹색당이 주장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필수적 여행 관련 조치, 비대면 수업 조치, 비필수 분야 비즈니스 지원 등 분명하고 선택적 3주 락다운할 것. 둘째, 코로나19 브리핑 1일제로 전환, 주말 및 공휴일에도 1일 신규 확진자 수 발표 등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 강화. 셋째, 직장, 학교, 영업장, 커뮤니티 내 무증상자 검사 및 신속검사 확대, 백신 접종소 운영 시간 확대 및 인원 확충 등을 통해 검사 및 예방접종 수용력 증가. BC주 녹색당은 1일 신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대응이 변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는다 라고 하며 BC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큰 결심을 해야 할 때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C주는 8일 1일 신규 확진자가 1293명이 나오며 코로나19 유행 이래로 최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와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더그포드 수상이 오늘 아침 이토비코에 있는 약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포드 수상은 현재 56세로 해당 약국은 55세 이상의 주민에게 백신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론토는 금요일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클리닉 중 코로나19 핫스팟 지역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연령대를 50세로 낮추었습니다. 또한 토론토의 모든 지역의 60세 이상의 주민은 클리닉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온타리오주는 현재 스테이 홈 명령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막기 위한 외출은 가능합니다. 포드 수상은 온타리오주 성인의 40%가 4주 동안의 스테이 홈 명령 기간 동안 1차 백신을 맞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러어 스트리트와 댄포스 애비뉴를 따라 19.5km에 이르는 구간이 조만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곳으로 변화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토론토 시의회는 수요일 액티베2의 일환으로 거리를 폐쇄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투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곧 주요 도로 폐쇄 및 순환 네트워크 확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원회의 문서에 따르면 이곳은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의원 크리스틴 윙탐은 블로어 댄포스 거리를 오픈하자는 계획을 포함하는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려사항으로 제안된 경로의 지도를 공유했습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며 거리 폐쇄는 윈더미어 애비뉴의 하이파크 서쪽에서 시작하여 스카보로 지역에 있는 킹스턴 로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안된 계획에 따르면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하는 차들은 여전히 블루어와 댄포스를 건널 수 있을 것이지만 동쪽과 서쪽으로의 이동이 제한될 것입니다. 제한된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문서에 따르면 도로 폐쇄를 추진하는 결정은 교통 전문가, 사업 개선 지역, 주민협회, TTC, 지방의회 의원들과 협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는 언제 폐업 가능 여부를 보고할지에 대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9일 99세로 타계했습니다. 버킹엄궁은 성명을 통해 필립 공이 이날 아침 민저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에든버러 공작 필립 왕자는 그리스와 덴마크계 왕족 출신으로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939년 엘리자베스 여왕과 교제를 시작해 1947년 11월 20일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상속인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결혼했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평생 반려자로 그림자의 역할을 다해온 그에 대해 영국 입헌군 주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필립 공은 최근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한 달 만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영국 왕실은 코로나19 감염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 왕실은 그의 부흥을 전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애도할 것이며 추후 더 많은 발표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